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다국적 기업에서 환율과 대응을 고려한 공정 대장료 망부조의 최적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옵티멀 디자인으로 배치 스토리지 네트워크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지 테마를 바꿔가면서 ACT 저널에 7편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 작년에 이미 출판된 내용인데 제가 좀 결혼해서 발표가 늦었는데 오늘 좀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프라이 체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물질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이게 원료를 구매를 하고 제품 생산하고 완제품을 판매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물질 흐름 외에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제품을 판매를 하고 나면 판매 대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그 대금이 세금도 내고 이자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를 갖다 구매하기 위해서 대금이 지출되게 되고, 그래서 자금의 물질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게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걸 동시에 이렇게 고려해야 어떤 좋은 최적 과정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연구 대상이 되는 이 다국적 기업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화폐를 여러 나라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화폐를 사용하게 돼가지고 요즘 환율이 아주 관심이 되고 있는데, 환율 변동의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이라든지 옵션 이런 금융기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환율의 금융기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환율이 생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나라의 이 도인세가 또 세율이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이 나라마다 그걸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도 고려해야 되고, 어떤 세계적인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들끼리 거래가입을 할 때 어떤 트랜스퍼라이스 문제, 그 다음에 100% 투자했느냐, 합작 계산이냐 하는 어떤 오너십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배치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예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 배치라는 건 그냥 이미 공정이라고 보면 되고, 어떤 저장료는 인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벤토리와 인벤토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치들을 합쳐서 어떤 공정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과 저장료가 이렇게 복잡하게 리사이클 스트림까지 다 포함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공장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프로세스 이 공정이 어떤 수송 공정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과 공장을 어떤 수송 공정으로 연결을 하면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분류 이런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자금의 흐름까지 포함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집합이 나타나게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공정의 집합을 나타내는 I라는 셋이 있고, 물질 저장료의 집합을 나타내는 J라는 셋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폐의 저장료를 나타내는 R이라는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선은 어떤 물질의 흐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점선은 화폐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최종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 대금이 어떤 화폐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원료를 구매하고 나면 어떤 화폐가 이렇게 지불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공정 이런 데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와 화폐 사이에 어떤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율이 또 개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폐를 나타내는데, 그 화폐가 또 이 달러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하고 미국에 있는 달러, 일본에 있는 달러, 이런 달러들이 다 가치가 다릅니다. 같은 달러라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화폐는 국가마다 다를 때는 다른 화폐로 보게 그런 재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물질 저장료를 물질 저장료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공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원료 제품 수율과 원료 도성에 따라서 물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하는 물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판매하는 물질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 흐름이 이렇게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주기적인
사각 방향으로 이한 배치 흘러가는 거죠. 이 네모 하나가. 그래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배치 프로세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룰을 통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세마이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이런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세마이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프로세스까지 포함한 그런 공정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폐가 R이 현금 저장료를 나타내는데, 이 현금 저장료에 유입되는 현금, 화폐의 흐름이 빨간선으로 된 이런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다른 화폐 R가시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판매되고 나면 배송이 들어오게 되고, 제품이, 그 다음 원료를 구매하고 나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고 유지 비용이 지출되게 되고, 나가는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흐름들도 이렇게 주기적인 사각 방향으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배치식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 유입되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총 17개의 자동 흐름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4가지는, 그 4가지는 유입되는 거고, 나머지는 유출되는 그런 자동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도입했는데, 대개는 다 완화될 수 있거나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특히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N 감가상각을 우리가 보통 10년 정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무한대의 시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값이 자본 투자의 매년 애니얼라이즈 연간 자본 투자 비용하고 일치하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은 없애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없앨 수 없는 후각이라는 가정은 요건데, 감가상각이나 주주 배당 등, 그 다음에 법인세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지불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배치식으로 지불이 되죠. 그런데 이 가정은 좀 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석적인 간단한 수식적인 해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가정은 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모형을 살펴보면 우리가 목적함수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잡을 때 우리가 연간 자본투자 비용의 기회비용과 화폐와 물질 재고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주주 배당을 최대해야 한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폐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R인데, R이 꼭 1대를 우리가 기준 화폐, 뉴클리어 크런치라고 기준 화폐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목적 함수가 우리가 비용과 비용에다가 주주 배당을 빼고, 그 다음에 세금 같은 지출, 여러 가지 지출 방법들을 더한 게 이야기고, 그걸 갖다가 화폐 R로, 어떤 화폐 R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폐에다가 여기 카이가 환율이 되는데, 화폐 R, 화폐 1, 기준 화폐로 바꿔주는 환율이 카이 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를 곱해가지고 기준 화폐에 대해서 다 내주면 이게 목적함수예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 목적함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가 세전 이익에서 간단하게 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화폐 R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 그게 법인세율 차이가 각종 화폐에 대해서 화폐가 다르다는 것은 국적이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의 법인세율이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학적인 형태로 어떤 역함수와 선형함수로 구성되면 해석적인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셋업 함수 여기에 역함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풀기가 어려운 단위 재고와 물질 저장 재고의 재고 유지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거는 인벤토리의 평균값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소의 투자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벤토리의 앞으로 바운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약식으로서 재고나 물질이나 개인 저장소의 재고의 재고가 바닥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대약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대약을 위해서는 인벤토리의 로어 바운드를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이 조금 계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이게 이 주기적인 사람 파형을 낸 이 그림을
갖다가 그 무적함수꼴로 그리면 이 그림가가 저기 계단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upper bound, lower bound, 평균값이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수학적인 문행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그 컨텐트 솔루션을 해석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라스 아이덴티케이션을 살펴보면 오메가 i가 그 생산 최적의 그 생산 어떤 공정 생산 공정 i에 대해서 최적의 생산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주기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자에 카이 R1이라는 그 환율이 나타나고 분모에도 카이 R1이라는 환율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의 R이라는 범인 세율이 나타나는 분자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 활동의 그 생산 주기에 이 환율이나 범인세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 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네트워크상에서 임의의 그 공정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이 연결된 어떤 그 원료 저장소와 제품 저장소를 모두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리사이클 경우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메타를 다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요 밑에 이게 수식에 넣으면 우리가 최적의 그 생산량, 배치 사이즈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네트워크에서 이미 그 저장소에 대해서 이게 유입되는 공정을 전부 찾고 유출되는 공정을 전부 찾고 그거는 리사이클되는 이런 공정도 다 찾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 파라메타들을 다 찾으면 요 시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최적의 그 저장소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거는 다 그 타이밍을 계산하는 식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게 시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목적 함수인데 목적 함수 이게 최적화된 목적 함수인데 이 목적 함수가 환율이라든지 법인세, 그 다음에 각종 비용, 감가상각, 트랜스퍼 프라이스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이 최적화된 목적 함수가 되거든요. 이게 최적화된 공장 건설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장의 어떤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이전을 한다고, 이전을 계획한다고 합시다. 중국과 인도 두 나라를 계획한다고 할 때 중국에 세울 것인가, 인도에 세울 것인가, 그걸 검토를 할 때, 그걸 종합적으로 환율과 세금,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 계산하는데 이 수식을 이용하면, 바로 그냥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바로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그 생산 활동에 영향이 많은 그 시기의 지표가 이게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35%라고 보면 최적의 그 생산량 크기가 20%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은 좀 법인세보다는 좀 영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미미한 효과가 있고 좀 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 같은 건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 환율을 상수로 봤는데 실제로 환율이라는 게 랜덤하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보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너십은 그 100% 잘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